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 생활 벌써 한 31년 정도 된 베테랑 매니저, 뭐 베테랑이라고 하고 좀 그렇지만 강웅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예.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께는 매니저라는 직업이 그렇잖아요. 네, 노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잘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엔 그래도 뭐 MBC의 뭐 전지적 참견 시점 이런 프로를 통해서 네, 매니저를 전참시.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일상이라든가 고생하는 거 이런 게 많이 노출이 돼서 저 입장에서 참 기분 좋게 생각해요. 매니저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뭐 또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전참시 같은 영향으로 매니저를 이제 직업으로 꿈꾸는 젊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많이 알게 됐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도 많이 무대 뒤편에 있는 근데 사실 직업이잖아요. 매니저라는 직업이 네. 사실 힘들죠. 보기에는 약간 소프트라이트를 이렇게 조명을 받고 뭐 이렇게 막 화려한 직업 같지만 그 뒤편에서는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모든 소위 말해서 잡일도 다 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로드 매니저 직업이 사실은 뭐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좀 매력 있는 직업이죠. 약간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매니저의 꿈이 있다면 한번 저는 강력하게 한번 도전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니저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건가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가수 매니저이기 때문에 네. 그 보통 이제 고생한 만큼 많은 이제 그 가수들을 많이 알고 작곡가도 많이 알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로드 매니저 어떤 소위 말해 다른 기획사에서 월급을 받고 이런 배우지만 나중에 자기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JYP도 있고 뭐 SM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는 자기가 프로덕션의 대표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작자가 되는 거죠. 한 기획사의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대표님은 꿈을 이루셨네요. 이루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큰 기획사가 아니라서 조금은. 네. 어쨌든 지금 대표님으로 기획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매니저도 분야가 뭐 로드 매니저도 있고 홍보 쪽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분야가 막 나눠져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좀 좀 작은 회사에서는 그 일을 다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 업계를.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90년대 제가 이제 93년도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죠. 매니저라든가 요즘에 이제 방송가에 보면 스타일리스트라 그러잖아요. 스타일리스트도 많이 이제 예전에는 가수 한 명당 한 명꼴로 코디네이터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도 다 하고 메이크업도 다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메이크업은 따로 헤어 따로 하는 약간 체계적으로 그룹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했죠. 작가 방송국 작가들도 지금은 보면 한 프로그램에 예전에는 한 서너 명, 네다섯 명 많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한 프로그램에 막 열 몇 명씩 있고 막 20명 가까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처음부터 꿈이 매니저이셨나요? 저는 사실은 노래는 못하는데 가수를 하고 싶었죠.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엔 가수로 데뷔를 해보고 싶으셔서 계속 그래, 노래를 아니, 했는데 예전에 뭐 사람이라는 게 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수를 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전문대를 다녔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어떤 대기업을 다녔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대학가요제라든가 강변가요제 무슨 개그 콘테스트 이런 데서는 다 전문대 이상이어야지만이 출전이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네. 강변가요제를 한번 나가고 싶어서 다시 전문대학교를 더 진학을 했죠. 회사를 그만두고. 강변가요제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들어가셨군요. 네, 전문대를 뭐 재학 어떻게든 중이면은 일단 등록 그렇죠. 가능한 일단 거잖아요. 전문대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전문대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네. 이제 그 헤비메탈 그룹에 잠깐 보컬로 들어갔었어요.
아, 헤비메탈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변가요제를 그 원서를 받아와가지고 밴드로 했는데 멤버들끼리 이제 저 말고 다른 멤버들끼리 좀 싸우고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강변가요제 원서만 넣어놓고 뭐 출전을 못했죠. 서로 이렇게 좀 음악적인 견해인가요? 음악적인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음악적인 견해라 그러지만 무슨 음악적인 견해야. 그냥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싸우는 거죠. 무슨 그럼 다 거짓말이고 음악적인 견해는 무슨 견해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음악적인 견해지만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뭐 음악적인 여자 문제라든지 돈 문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뭐. 맞아요. 아니, 피디님은 뭐 음악 하셨어요? 뭐 이렇게 잘하세요? 뭐 다 그냥 이제 이 바닥이 다 그렇죠. 그렇죠, 뭐. 뭐. 그 당시에 강변가요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반면에 그 당시에 헤비메탈이 출전 그룹이 거의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그 티삼스라는 그룹 네, 있잖아요. 네, 네. 매일매일 기다려. 이게 네. 유일한 이제 메탈 그쵸. 그룹인 것 같아요. 네, 제 네. 기억으로는. 네, 네. 근데 이제 밴드 그때 막 약간 밴드인데 락 발라드 같은 약간 그런 음악이었죠. 그런 음악을 네. 만드셔서 나가시려고 그랬구나. 예.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리더가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저는 말을 잘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베이스 치는 친구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자세하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 강변가요제를 나가기 위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전문대를 다시 갔는데 그 꿈이 또 한꺼번에 또 사라졌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대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이제 해군 그래서 이제 그 면허증만 땄었어요. 무슨 면허증이요? 운전 면허증만 따가지고 운전면허증. 네. 군대 보통 이제 육군이나 어디를 가면 네. 육군 영장이 나왔었는데 네. 군대 가서 총만 쏘고 오면 좀 아깝잖아요. 3년이라는 세월이 2년 반이란. 그때도 뭔가 전략적인 아니, 뭐 그래서- 계획이 있으셨네. 그래서 운전을 좀 확실하게 좀 배우고 오자. 면허증만 따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해군 운전병을 갔어요. 어. 원래 해군은 이제 바닷가를 가야 되는데 그 지원이잖아요. 해군은. 지원했죠. 어. 운전을 하고 싶어서 그래도 배우고 뭔가 싶어서.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군 운전병을 가는데 네. 마침 또 기분 이게 좋게 저 대방동에 네. 해군 본부에 어떻게 배치가 됐어요. 근데 마침 그 해군 본부에는 그 유명한 해군 홍보단 아, 그때 굉장히 유명했죠. 유명했잖아요. 해군. 근데 네. 저희가 이제 합동 내부를 썼는데 1층에는 해군 해병 의장인데 2층은 당번병, 3층이 해군 운전병하고 이쪽 맨 끝에 해군 홍보단 저기 저 내무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 공본이랑 다 같이 있지 않았나요? 공군본부. 공군본부 건너편에 그렇죠. 있었죠. 그쪽에 네. 다 있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좀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저기 유희열, 김건모 씨도 김건모 그쪽 그때도 알고 같이 있는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때는 모르니까 무명이니까 네네네. 모르죠. 네네. 근데 김건모, 추가열 씨 아, 그리고 작곡가 윤명선 네. 이런 분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심연섭 아, 개그맨 심연섭 네네네. 기억나는 건 심연섭. 그 심연섭 그 친구가 네. 그때 걸프전이 일어났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해군 그 병들 하사관들이 다 외박 외출이 금지됐을 때 그 네. 체육관에서 네. 이렇게 막 각자 이렇게 노래 경연을 했었어요. 저는 네. 수송대 무슨 뭐 의장대 군악대 무슨 뭐 이게 사무실에 뭐 무슨 예? 이게 각 부서별로 이제 그 휴가를 못 나가니까 외박 외출 안 나니까 네. 모여가지고 해군본부에서 노래 자랑을 했었어요. 물론 대표님 나가셨겠죠? 그래 노래 자랑했는데 그때 네. 심연섭이 나와서 그때 막 물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때도 정말 잘했어 이 심연섭 이 친구가. 그래서 알게 됐죠. 왜냐면 무명인데 그 당시는. 아. 근데 정말 너무 잘했어. 눈에 띄었군요. 네, 그래서 저도 수성도 대표로 나갔었죠. 네. 나가서 이제 전인권의 인권 형의 그 사랑한 후회를 불렀죠. 사랑은 왜? 사랑한 후회. 사랑은 왜? 네. 예. 그 조금- 긴 하루 지나고 언덕저 편에 비슷한데요? 역시 락스피릿? 그때 이제 네. 그 해군 군악대가 연주를 했었어요. 네. 그냥 연주를 했었는데 그 군악대 유해준 씨가 거기서 이제 기타를 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가 일병이었어요. 네. 일병이었는데 웃긴 거는 그 제가 그 작곡가 윤명선 씨를 해군 본부에서 만났거든요. 아. 그 당시에 해군 홍보단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수송대에서 노래 좀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우리 고참이 네, 추천해줬군요. 추천이 나가봐라. 왔는데 이제 제대를 하려면 네. 제대 한 달 전에는 그 3층에 저녁 대기실이 있어요. 네네, 그쵸. 저녁 대기실에 이제 그 뭐 1주, 2주 이렇게 아니 대기하고 한 달 대기하고 한 있는데 달이요? 네. 저는 이제 쫄병이니까 내무실에서 엄청나게 청소를 하고 있었죠. 청소를 막 하다가 구두 닦고 있는데 그 우리 고참이 왔어요. 야 청소하지 마 빨리 와. 그래가지고 예 그때 따라와 임마.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녁 대기실로 데려가는 거야. 그랬더니 가서 야 우리 수송대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애야. 이거 너 너네 저거니까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렇게 누워 있던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이 작곡가 윤명선 씨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 노래 불러봐. 쉽지 않은 기회를 네, 잡으셨네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죠. 그랬더니 야 안 되겠다. 너. 아, 너무하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때 처음 만남이었어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제대를 했죠. 제대를 했을 때 근데 그 당시에 윤명선 그 작곡가는 매니저를 했잖아요. 그때 네. 이제 그 마지막 승부 장동건 씨 매니저 했었어요. 그리고 네. 그 마지막 승부는 이주원이라고 기다려 내 몸을 둘러싼 그 주제가 부른 이주원인가 뭐 그 친구 매니저를 했었어요. 매니저 로드 매니저. 근데 마지막 승부 주제가가 그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승부 그거예요. 빠라빠빠빠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윤명선 작곡을 찾아갔죠. 네. 가서 나 매니저를 하고 싶다. 아,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그러시나요? 네, 매니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죠. 네. 찾아가가지고 그 오디션을 보고 뭐 오디션 하는 게보다 그냥 이렇게 뭐 찾아가서 좀 시켜달라. 그래갖고 시작한 게 그 김태욱. 예, 개꿈 부르는. 네? 개꿈. 네네네네. 개꿈 부르고 요즘 그 웨딩 사업하는 네네네네. 그 저기 네. 최시라 씨 네. 남편분 남편. 되시고 네네네. 지금 아이웨딩 CEO이신 네. 김태욱 씨 네. 네. 로드 매니저라 그러죠. 네. 그때를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김태욱이랑 같이 이제 스케줄을 다니기 시작했죠. 아우 태욱이랑 다니면서 참 에피소드 참 많고.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개꿈 1집이고 2집 때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노래가 네, 망했군요. 그게 제가 매니저를 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매니저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일주일에 고정이 한 5개 정도 했었어요. 많이 했네요. 네, MBC의 뭐 고정관념을 깨자 무슨 뭐 토토즐 그때 토요일 즐거워 MC였었어요. 김태우 그다음에 신수경 네. 김은구 그리고 세원이 형인가 뭐 그때 네. 세원이 형 이렇게 해가지고 한혜진이라 그래서 4명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한 고정도 많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KBS 가요 톱10을 하는 날이었어요. 가요 톱10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차가 이제 지금은 없지만 갓그랜저 있잖아요. 네. 갓그랜저 네. 그걸 타고 이제 집이 이제 저 강남 쪽이었는데 같이 그 당시에 그 베이복스 했던 그 윤동용 대표님 네. 그분이 대표였었어요 저희에 그 당시에 김태욱 할 때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차를 이제 그 가가지고 갔죠. 네. 차를 가가지고 이제 그랜저를 이제 키를 받아가지고 스케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앞에 번호판이 없는 거야. 뭐 대포차인가요? 아니요 대포차는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앨범이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구청에서 앞에 남바를 떼어갔었어요. 압류당했구나. 네, 압류당했어. 세금 미납으로. 세금 미납으로 그 네. 당시에 그래가지고 스케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깨웠죠. 대표님 스케줄 가야 되는 앞에 남바가 없다. 그랬더니 그냥 가라 그랬겠죠, 뭐. 아니 남바 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로얄 프린스라고 예. 파워 이제 무파워 있던 그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바로 또 한 대 있었어요. 그랜저 아래급이죠, 바로. 네, 아래급. 네. 로얄 프린스 네. 그 차에 앞에 남바를 떼어다가 그걸 붙이고 가라. 아, 진짜요? 아니 스케줄 가야 되니까 당장. 차라리 프린스를 몰고 가시지. 그래 프린스는 그거는 이제 무파워라 약간 너무 오래된 차라서 차가 자주 퍼졌어요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가이톱텐을 갔죠. 네. 가이톱텐 가가지고 방송을 다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보면 이제 팬들이 보면 네. 나와서는 뭐 꽃다발도 주고 막 차에 와가지고 막 오빠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만의 스타의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남발을 막 적어가는 거야. 막 남발을 적어가는데 나한테 오더니 오빠 저 근데 근데 그 당시는 오빠 소리를 들었죠. 아, 왜냐면 네네. 저도 20대였으니까. 지금도 오빠시죠? 그래가지고 뭐. 네. 오빠 근데 왜 그래? 태욱이 오빠 차는 왜 앞뒤 번호가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애들이 많아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일부러 연예인들 앞뒤 판을 서로 다르게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그랬죠. 왜냐면 쪽팔리잖아요. 세금을 못 내가지고 구치게 뛰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넘어간 적도 있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번호판을 따고 며칠 다닌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세금 다시 내고 다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고 약간 좀 황당한 일이지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연애를 쫓아다니는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네. 아무래도 사실 연예인보다 매니저랑 접촉할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관계나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이제 보통 요즘 그 연예인들이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네. 끼리끼리 만날 때 저도 약간 저런 거를 많이 했었죠. 쪽지를 주고 이렇게 전해주고 방송 내에서 사랑의 메신저. 그냥 사랑의 메신저를 이제 네. 보통 이제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를 통해서 네. 쪽지를 전해줬는데 그 당시도 그런 게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매니저들 그 당시 휴대폰이 없었을 시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우리는 없고 약간 그 벽돌 네, 네,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특수한 뭐 특수한, 대기업 뭐 네. 사장님 이런 정도 돼야 네. 그 당시에 뭐 했었을 그렇죠. 것 그 같아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쪽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쏙 전해주고 이런 경우가 낭만이네요. 많았죠. 네. 그래서 매니저는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 매니저는? 한 김태용 매니저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아, 그 정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김태욱이라는 가수는 너무 잘 나갔고 너무 유명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앨범 판매량이 좀 사실 좀 김태욱이라는 가수가 좀 살짝 저조했었어요. 이집부터 좀 약간 망했죠 노래가. 망했다기보다 약간 좀 저조한 네, 상태였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월급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런 게 조금 많이 밀리고 아 그래요?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좀 견딜 수가 없어서 윤돈영 대표님 오시면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심하게 좀 따주세요. 좀 심하게 아니, 따주세요. 월급 매니저 월급을 줘야지 너무 하시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김태우 그 첫 출근을 하는 날, 첫 출근을 했죠. 그렇다가 첫 출근하는 날 스케줄을 간 게 아니라 그 DR뮤직의 윤등용 대표님하고 그 서울역을 어디를 갔다 왔었어요. 그 뭐냐면 김태욱 씨는 방송국에 뭘 해야 되고 나보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뭘 가지러 갔는지 해가지고 운전하고 갔는데 첫 출근하는 날 아까 얘기한 로얄 프린스 그때 가가지고 이제 다시 MBC로 가는 도중에 숙대 전철역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쯤에서 터졌어요? 가는데 차가 연기 김이 붕 나는 본넷대에서 무럭무럭 나서 보니까 그 당시 차는 터지는 차가 많은데 라지에테 물이 이렇게 약간 열을 받으면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많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더운 여름날 차를 낑낑낑 해가지고 갓길에 세워가지고 그때 사장님 이거 나한테 정말 당황해. 이거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좀 이따가 좀 그 엔진 좀 식히면? 식혀놓고 물 부으면 돼? 찬물 때나 네. 불로 한 3, 40분 있다가 하면 된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스케줄도 가야 되니까 저는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나보고 이걸 기다렸다가 하래서 사람들 그 많은 데서 처음 매니저 그래도 나름 20대 중반인데 그 학생들도 많고 그거 하는데 뭐라고 나는 데서 한참을 기다려서 그 건물 안에 화장실 들어가서 물 받아가지고 찬물 받아가지고 그걸 부어가지고 한참 또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정말 식기 전에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라지에트에 물 넣어가지고 온 기억이 납니다 진짜. 옛날 차들 좀 그랬습니다. 네. 많이 퍼졌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네. 연기 나는 차 많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요. 네. 뭐 아주 특이한 일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옛날 차들 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은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스케줄을 기독교 방송에 생방을 가야 되는데
김태욱 씨랑 갔죠. 스케줄을 88을 타고 쫙 가는데 또 가는데 한참 달리는 중에 또 김이 나는 거야. 연기가 또 무럭무럭 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그럼 차를 갓길을 세워야죠. 올림픽 도로에 세워가지고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야 그런데 신고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그 뭐죠 그 레카? 레카차가 또 어디선가 나타나더라고. 네. 나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했더니 딱 그래서 그랬죠. 레카차 창문을 내려와가지고 지금 사고 난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한데 지금 생방을 가야 되는 김태욱 씨다. 레카를 잘 타고 방송에 좀 레카차를 가주면 태우고. 어떠냐. 네. 그래서 레카차를 타고 네. 기독교 저는 차를 지키고 있고 김태욱 씨 혼자 레카차를 타고 방송하러 간 적도 있었어요. 참 고생 많이 했죠. 그 친구는. 한창 차만 지키시다가 어떻게? 그렇죠. 많은 그런 경우 많았죠. 뭐. 그 당시에 그 지금 결혼하신 분하고 김태욱 씨가 연애 중은 아니셨던 거죠? 그 당시는 아니었죠. 아, 그 당시는 아니고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SBS에 네. 마무리 전 아니 그대 곁에 제시라입니다인가 아, 그런 밤 10시부터 12시 하는 프로그램에 네. 제시라 씨가 DJ였대요. 아, DJ 할 때 김태욱 씨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게스트로 나간 거죠. 그때 뭐 눈이 맞았는지 뭐 그때부터 이렇게 뭐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태욱 씨 뭐 잘생기셨으니까 뭐.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경북 대구 친구인데 키도 크고. 그렇죠. 예, 그리고 김태욱 씨가 좀 인간성이 참 좋아요. 아, 털털하고 아, 그리고 약간 뭐 소위 말해서 잔머리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잘 못하고. 화끈하군요. 예, 화끈하고 약간 좀 네. 그러니까 대인 관계라든가 인간관계가 참 좋았어요. 네. 지금 사업도 잘. 아 지금도 잘 되고 있지. 지금 워낙 우회 상장인가 상장해가지고 워낙 잘 나가서 요즘 네. 잘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태우가 혹시 이 방송이나 이걸 본다면 연락 한번 줘라. 소주 한잔하게. 네, 연락 주세요. 네. 김태욱 씨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프로에도. 나오면 좋죠. 네, 최시라 씨랑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체질에 맞으셨나 봐요. 매니저가 시작하시자마자. 시작할 때 이제 제대하고 로드 매니저의 뭡니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거 운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서울 시내에서 해군 본부에서 해군 운전병이었으니까 아, 지리를 잘하셨구나. 3년 동안 또 이렇게 운전만 하다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내비가 없었을 때라 내비 없죠. 지도책만 보고 와요. 완전히 지도책만 보거나 네. 그냥 아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근데 그때 잘못 서울 판단하면 지리- 그냥 차가 막히고. 그렇죠. 네. 서울지리 잘하셨으면 굉장히 강점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 할 때 많은 도움이 됐죠. 대표님- 그래서 제가 면허증만 따가지고 네. 운전면허 갔다니까요. 대표님이 칭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우 스케줄 참 많이 다녔죠. 정말 갓길도 많이 그 당시에 갓길도 많이 다니고 소위 말해서 스케줄 늦을까봐 중앙차선도 많이 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각거렌저는 사실 웬만하면 잘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예, 예. 조폭들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각그랜저 그 당시 최고차였었어요. 네. 예. 그 조폭들이 주로 각거렌저 많이 타가지고 네. 각거렌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시비 안 거는 차. 그리고 그 저희 해군 본부 시절에 참모총장님하고 네. 참모 차장님이 별 4스타하고 3스타만 각그랜저 타고 다녔어요. 네. 나머지 이제 별 2개나 이런 분들은 프린스, 로얄 프린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였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네, 네. 그 이상 차는 없었죠. 물론 뭐 대기업 총수님들 외제차 그렇죠, 탔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 중에는 그때 각그랜저가 최고의 차였죠. 근데 웃긴 게 그 DR 뮤직 윤동용 대표님하고 그분이 이제 경북 상중가가 고향이에요. 아, 근데 김태욱 씨 한참 막 정말 거의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한 달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 근데 딱 하루 쉬는 날이 있었어요. 네. 딱 하루 쉬는 날 있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집 전화로. 예, 대표님 그랬더니 뭐 하냐? 그래서 아 집에 오랜만에 쉬는데요. 그랬더니 야 저 경상도 그 상주 좀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자고. 제발. 좀 가자. 뭐 쌀을 하나, 야 집에 뭐 하니까 쌀을 조금 주겠대. 그래서 아 피곤한데 가기 싫었는데 또 어떡합니까 로드 매니저인데 가야죠. 그래서 또 갔죠. 그래도 이게 갓그랜저 나오기 전이에요. 타기 그 사무실이 없기 전에 아까 로얄 프린스 무파워. 네. 파워가 안에 무파하면 정말 힘든 거 알죠? 그쵸. 이게 핸들 돌 때. 그걸 끌고 갔어요. 그 김 무렁무렁 나는 그거를 이제 그 차 끌고 상주를 갔죠. 상주를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쌀하고 이런 거 곡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가지러 갔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걸 싣고 혼자. 아니 저 같이 그 대표님하고 같이.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딱 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차가 막 정말 막 앞이 안 보여요. 그요. 막 와이프를 막 정말 세게 했는데도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 옆에서 이제 누워서 그 벽돌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로 딱 누워서 스케줄 정리하고 막 오는 나는 막 앞이 막 눈 막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갑자기 막 가다가 한쪽이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와이퍼 꺾였어. 와이퍼가 하나 꺾여가지고 이쪽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멈췄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만 하니까 그랬더니 사장님도 깜짝 놀랐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차를 또 가까이 세웠죠. 세워가지고 또 그 벤치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 비 쫄딱 맞아가면서 이거를 다시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사를 어떻게든 좋아가지고 막 좋아하고 가는 어느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때 차에 또 무산이 없었네. 비를 쫄딱 맞고 해가지고 다시 또 가는데 한참 가는데 또 한참 가는데 이게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야. 이게 툭 떨어진 거야 완전히. 근데 갈 수가 없어. 그 추억의 그 로얄 프린스를 진짜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참만 해가지고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죽 시트도 아니고 직물 시트라서.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앞에 유리만 자동이었어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돌려야 되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이쪽 조수석에 유리창을 이렇게 찍 올리잖아. 그러면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 그러면 김태욱 씨가 내가 올릴 때 자 태국 올린다 이게 만약에 비 오고 그러잖아요. 잡아가지고 땡겨가지고 올리고 자 올려야 돼 조금만 더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 그렇게 참 힘들게 매니저를 했죠. 시작을 했죠. 옛날에 뭐 중간 차 길에서 쓰는 차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아니 저 그 해군 본부에 군대 있을 때도 네. 군대 차들도 많이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운전병들은 가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바퀴를 떠가지고 타이어 교체하는 거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 교체하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많이 그 가다 보면 길거리에 진짜 터지는 차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만두셨어요, 김태우 매니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문제, 월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회사를 나오신 거예요? 그럼? 나와야죠. 기들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를 갔죠 잠깐. 또 매니저 누구 매니저 하셨어요? 그때 그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에 MBC의 그 김태형이라는 가수 있어요. 김태영? 예. 그 종합병원. 이젠 너의 모든 것을. 네. 예, 그 노래 부른 그 종합병원 주제가 OST 부른 네. 여자 가수.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할 거예요. 그 클론의 돌아와. 네. 돌아와 나에게 피처링. 네, 피처링했던 그분. 그분 매니저를 잠깐 했었죠. 그러셨구나. 네, 그분 잠깐 하다가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GM이라고 그 유명한 김광수 대표님, 그 제 대표였던 강민 대표님, 그리고 이제 듀스 하던 김동구 대표님, 그리고 고재용 대표님 네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 네 분이서 만든 게 GM이라고 거기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그 광수형은 그 EOS. 네네네. EOS 9본승 그 당시에 했었고
그때 그 김동구 대표님 지금 드라마 쪽에서 되게 유명한 김동구 대표님은 듀스, 듀스를 했었죠. 듀스. 듀스. 네. 그 여자 가수분 매니저였던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죠, 그렇죠. 여자 가수분은 좀 뭐 어땠어요? 근데 잠깐 했었어요. 아, 여자 가수는 이렇게 OST 가수라고 그 당시는 이제 좀 그 얼굴 없는 가수였죠. 약간 그럴 수 있죠. 예. 지금도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또 그 OST 부르는 가수들이 TV를 나오면 TV 나와서 활동을 하면 앨범이 뚝 떨어졌어요. 이게 이런 얘기 네. 드렸으면 뭐하지만 이제 나왔을 때 네. 그분이 이제 좀 외적인 부분이 이제 좀 더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뭐 그랬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정말로 정말 잘생기고 정말 이쁘지 않는 이상은 그 당시에는 OST 한 곡 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거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잠깐 하셨구나. 웬만하면 그 OST 가수는 TV를 안 나가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노래가 그 당시 라디오에서 떴을 때 TV를 안 내보냈어요. 웬만하면. 그 당시에 왜 매니저들이. 또 얼굴 없는 가수 이런 거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러. 예. 예. 그렇죠. 그걸 컨셉을 잡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그러면 그 회사에 계속 다니셨어요? 그 다니다가 잠깐 다니다가 예. 또 나왔죠. 또 나오셨어요? 네, 왜요? 나와서 이제 그때 그 윤태규라는 가수 윤태규? 마이웨이 부르는 윤태규.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 네네네네. 아, 이분은 잘 진짜 아니 대중분들 모르실 것 그때는 같은데. 그 마이웨이가 아니라 네. 부족한 사랑이라고 네. 그 노래는 잘 안 됐어요. 네. 그분이 이제 네. 해군 홍보단 출신이에요, 그분도. 아. 그래서 이제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그거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가수를 또 해야 되죠. 오래 못 하셨고. 네. 그래가지고 또 다른 가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살 넘으셨겠다, 이 정도면.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안치환이라는 가수, 안치환. 안치환이 유명합니다. 안치환 그 신나라에 신나라 레코드. 네, 신나라 레코드에 그 장익구 부장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안치환 앨범이 있는데 홍보 좀 해줄 수 있냐? 아, 이번에 홍보로. 네, 홍보를 도 해가지고. 아니고. 네, 그래서 홍보 좀 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안치환 씨 바로 전 4집 앨범이 내가만이라는 노래가 대박을 쳤었어요. 네. 그리고 5집을 냈는데 그냥 뭐 PR도 약간 신동치 않게 조금 흘러갔나 봐요. 한 6, 7개월을. 그래서 나한테 이제 SOS가 온 거죠. 이거 홍보 좀 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랑하려네라는 발라드 곡이었는데 보니까 앞에 노래 내가 만일보다 좀 약한 것 같더라고. 내 느낌에.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가수한테. 아, 이 노래보다는 밑에 깔려있는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홍보하는 게 어떠냐 네.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네가 해라. 뭐를 알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회사에 물어봐 그랬더니 또 회사에 얘기했죠. 신나라에다가 그랬더니 이 노래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그랬더니 가수한테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타이틀을 바꿔서 할게요. 해서 홍보한 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래를 띄우고. 그 노래를 띄웠죠. 어. 그래서 로얄티 조금씩 받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 이제 홍보 매니저 그 당시에는 CD 갖고 이렇게 써가지고 방송국에 계속 그렇죠. 돌리는 거잖아요. 네. 방송국에 MBC 갔다 KBS 갔다 막 이렇게 왔다 SBS 갔다 갔다. 계속 다니시는 네, 거죠. 네. 그 노래를 띄웠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그 노래 띄우고 나서는 이제 좀 같이 뭔가 이제 그 인정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치환이 형이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을 이제 하잖아요. 네.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공연 근데 가수죠, 뭐. 공연을 이제 할 중간에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중간에 간주 나오잖아요. 네, 네. 간주 때 내가 딱 올라가죠. 내가 띄워서니까 올라갔다고요? 올라가서 간주 때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잠깐의 춤을 추고 내려왔죠. 춤을 췄다고요? 관중들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춤이요? 그냥 뭐 막춤이죠, 막춤을 좀 추고 내려오면 사람들 관중이 막 호응 막
최고조로 올라갈 때 간주 끝나면 다시 나오고. 그거를 안치환 씨가 요청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 요청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협의를 본 거죠. 형, 이 노래 내가 띄웠으니까 내가 그 올라가서 이렇게 하겠다.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자기 본인도 좋아했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표님 욕심이 있으셨네. 무대 욕심이. 살짝의 욕심은 네. 조금은 있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공연할 때마다 네. 중간에 올라가서 하고 아, 그랬죠. 진짜요? 네. 뭐 좀 짜릿하더라고. 재미있으셨겠네. 무대에 서니까. 어차피 연예인이 꿈이셨으니까 네, 네. 무대에 욕심이 있으셔서. 지금 생각하니까 좀 노래도 못 하는데 괜히 이제 노래를 하겠다는 꿈을 가졌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네네.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 당시 그리고 나서 네. 그때가 이제 매니저 10년 차가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인생 한 번 사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발. 제발 진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마 앨범 낸 건 아니죠?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모아놓은 전 재산으로 그 다른 이제 제작자가 없으니까 제가 제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 당시는 싱글 요즘처럼 막 싱글 한 곡 두 곡이 아니라 아니죠. 풀 앨범 나와야죠. 10곡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앨범을 만들었죠. 제가 프로듀서하고 제가 노래 부르고 곡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대표님이 그 당시에 이제 좀 그 세계를 아니까 이거 뭐 될 것 같고 또 아니요. 홍보도 해보셨으니까 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 그런 부분도 살짝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는 이 앨범이 히트가 안 돼도 좋다. 꿈을 대신에 실현해본다? 나는 인생을 한 번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었어요. 왜냐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아니 내가 그렇다고 뭐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본인 돈 본인이 과감하게 쓰는 거죠. 네. 돈을 투자했죠. 네. 근데 물론 쫄딱 망했죠. 결과는 제가 뭐 여쭤볼 쫄딱 필요도 없을 망했는데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그 매니저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전 매니저 출신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마이클 잭슨이 있다면 제가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죠. 그때 마이클 잭슨하고 라이오넬 리치가 한 위아더 월드처럼 네. 매니저란 노래를 네.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매니저를 모아서 H.O.T 매니저, 뭐 베이비복스 매니저, 누구 매니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저들을 노래 잘하는 애들을 묶어가지고 몇 마디씩 불렀어요. 진짜요? 그리고 뒤에는 떼창으로. 위아더월드랑 똑같네요? 아니 그래가지고 매니저 노래를 해가지고 네. 그 앨범을 냈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영상을 담아서 네. 매니저라는 뮤직비디오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아, 이거 꼭 찾아보고 싶네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매니저로서는 저는 어떤 한국의 퀸시 존스네. 아니 뭐 아니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타이틀곡은 아니었는데 서브 타이틀곡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장가가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제 타이틀곡이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어떤 노래방 있잖아요. 노래방 한 군데 있어요. 오. 네. 장가 가자. 네. 요즘에 장가 갈 수 있을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아 그거는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죠. 지금 그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네. 그 저도 앨범을 냈으니까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송도 나가셨다고요? 그때 그 당시 SBS 도전천곡이라는 프로 진짜요? 나갔었고 SBS 좋은 친구들 그 매니저 경험에 아는 분들 방송이 많으니까 또 아니 그 장나라 있잖아요. 장나라. 네. 장나라랑 저랑 데뷔 동기예요. 같은 그런 게 같은 같은 말씀. 그래서 좋은 욕 친구들 먹어요, 아니 장나라 SBS 팬들한테. 아니 SBS에 좋은 친구들이 같이 그 드림랜드 있잖아요. 그 네. 수영장 거기서 장나라 씨랑 저랑 같은 팀으로 해가지고 같이 방송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사실 워낙 방송국에 10년 동안 매니저 일 하시면서 아는 PD 분들 뭐 많으니까 사실 그게 그나마 그렇게 방송을 출연하실 수 있었네. 일밤 그 러브하우스라고 거기도 나가셨어요? 거기 잠깐 엔딩에 잠깐 나갔었어요. 거기로 나가기도 하고 그 전에 그 ITV라고 네.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박찬호 야구 중계하고 했던. 네, 네, 알죠. 거기에도 그 서범 형하고 이제 다른 연예인들 해가지고 거기 고정으로도 나가고 했었어요. 라디오 고정도 몇 개 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닌데 대표님은 개그맨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니 진짜 그래도 방송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이 뭔가 그러니까 방송하고 연관은 계시죠. 옛날에 86년도인가요? 네. 라디오 인터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86년도는 80년대 저 고3 때인데. 86년도가 연도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라디오 뉴스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대표님. 아. 그걸 어떻게 인터뷰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몇 년도죠? 그게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되게 어렸을 때이신 것 같아요. 매니저 할 때죠. 매니저 할 때예요? 네, 매니저 할 때인데 그 목동 SBS 네. 거기 앞에 홈 더하기라는 그 네. 큰 네. 저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딱 나오는데 그때 이제 5,000원짜리 리콜 사태 때문에 좀 시끄러운 네,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거 근데 갑자기 나가는데 인터뷰 좀 따져요. 그래서 그때 매니저를 하실 때. 안 된다. 전 매니저다. 안 된다. 그랬더니 그 기자분이 지금 어디 가네? 그래서 SBS 들어간다. 그래서 라디오 간다 그랬더니 라디오에 자기 동기가 있는데 얘기 좀 잘해줄 테니까 인터뷰 한번 따달래. 그래가지고 딴 거예요 거기서.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 96년도인가요? 그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그래서 거기 뭐 일반인처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일반인이죠 어떻게 보면 매니저가 일반인이지 그러면 뭐.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래가지고 인터뷰.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뉴스에도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 나쁜 짓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5,000원권 뭐 리콜 사태에 대해서 네. 뭐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꼭 매니저 이런 걸 떠나서 저도 약간 그거에 대한 좀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이제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싶었죠. 리콜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화면에 담았을 뿐이죠. 네, 네.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